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독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 독해력이 낮은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점검하셔야 할 것. 우리 아이가 속도에 너무 치우쳐서 읽어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한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주셨는데요. 아이가 책을 읽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속도에 치우쳐서 읽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게임 레벨 오르듯이 이 친구는 나보다 몇 분 더 빨리 읽었어. 나 더 빨리 읽어야지 하면서 속도에 매달려서 자꾸 글을 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특징 하면은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친구보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잘함, 스스로 어떤 것으로 평가를 내리느냐 하면은 빨리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속도로 스스로들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 저 친구는 벌써 몇 페이지 더 나갔네? 진도 더 나갔네? 나는 왜 진도를 못 나갈까? 해서 진도 나감, 어떤 속도로 어떤 친구들의 어떤 능력, 잘함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친구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요. 왜? 빨리 읽다 보면은 놓치게 되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해가 빠진 독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얕은 읽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빠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독서의 의미는 이해하면서 읽는 독서인데 그 이해를 무시한 그냥 빠름에 치우쳐서 달려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빠름에 치우쳐서 달려나가다 보면 독해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치우치다 보니까 자신이 읽기는 다 읽었는데 무얼 읽었는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독서력이 낮은 이유 체크해 보셔야 될 것. 첫 번째, 아이가 속도에 너무 치우쳐서 읽어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속도, 얕은 책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휘력 부족에 있습니다. 책간에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또 문장을 읽어 내려감에 있어서도 거의 모르는 어휘, 처음 보는 어휘들, 잘 모르겠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은 그야말로 책 읽기에 있어서 까막 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냥 막 졸리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면서 인사하고 막 어떤 일 있었어요, 어떤 일 있었어요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책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막 까막 눈인 거예요. 뭐가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기 싫다. 자꾸 이제 눈꺼풀 내려가죠. 졸리죠.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휘력을 늘려나가는 것, 이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쳐선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독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 원인을 찾고 이 또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추론 능력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책 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추론 능력이다. 모르는 어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나 안 읽을래, 싫어 해서 그냥 무조건 책을 덮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나왔더라도 모르는 어휘가 있고 또 아는 어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잘 연결시켜 나가면서 추론해 나가는 것이죠. 추론해서 읽다 보면은 뭔가의 어떤 핵심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독해력이 낮은 이유, 핵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 글에서, 이 전체적인 글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주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어떤 격가지들 있잖아요.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격가지들. 이것은 무엇이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막 궁금한 거예요. 다른 내용만 막 파헤쳐
읽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 글에서 말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부차적인 것들도 집어넣고 뭔가 예시도 집어넣고 뭔가 한 이유들이 결국은 어떤 내용을 말하기 위함인데 어떤 부차적인 것, 예, 나무에 있어서는 어떤 격가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나무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 안에 여기에 나무 구멍 났어, 여기에 여기 벌레가 갉아먹었네, 그 부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 주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 독해력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휘력도 끌어올려줘야 되고 추론 능력도 끌어올려줘야 되고 이해가 빠진 독서가 아니라 이해하는 독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글을 읽어 내려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어 나가는 그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곱씹어 읽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저 친구는 벌써 저기 이 한 권 끝나고 저 다른 책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곱씹어서 읽어 내려가게끔, 예, 때로는 반복 읽기도 좋습니다. 한번 봤던 거를 다시 읽게 해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냥 쭉 한번 훑어 읽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뭔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게 됐을 때 또 다른 시선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 독서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오늘 읽고 뭐 다음 날 읽고 일주일 뒤에 읽고 뭐 한 달 뒤에 읽고 요런 식으로라도 반복하면서 곱씹어 읽고 이해해 나가려는 그런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를 또 시기별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책을 읽음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혹은 영화를 봤을 때도 그래요. 어떤 시기에 그거를 봤을 때는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현재까지 어떤 경험에 있어서 아직 공감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시기를 넘어가지고 다른 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읽었을 때는 잘 공감하지 못하다가 중학교 시기에 다시 읽었을 때는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막 공감이 되고 또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 읽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 다양한 양질의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 또한 독해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양질의 책 읽기에 플러스로 어떤 한 책이 있었을 때 그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읽는 것의 그 핵심은 무엇이다? 이해하면서 읽기, 곱씹어 나가면서 이해가 되는 독서로 이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선의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으로 하는 읽기 또한 추천드립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이제 필사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도 손으로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곱씹어 읽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읽다 보면은. 손으로 읽기, 필사도 좋고요. 아직 내가 글 쓰는 게 좀 힘들어. 아직 우리 아이가 글 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손으로 읽기에서 필사부터 시작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써 나가고 있구나. 글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어떤 맥락이라는 게 있구나 해서 글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2학년이니까 받아쓰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숙제로 요즘 받아쓰기는 그냥 이제 3급 5번 큰 소리로 읽고 한 번 쓰고 오세요. 혹은 3번 큰 소리로 읽고 한 번 쓰고 오세요. 보통
이런 숙제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읽게 하고 있죠. 예, 많이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써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읽고 쓰기 한 번 했으니까 다 공부했네, 나 이제 받아쓰기 100점 맞겠네 하면서 막 자신감 넘쳐 있고, 예, 다 했어요, 숙제 다 했어요 하는데 이제 또 점검의 시간으로 이제 엄마가 다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읽기 또한 중요하지만, 예, 소리 내서 크게 읽어내려가는 학습 또한 중요하지만 써내려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검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쓰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필사부터 시작하셔도 좋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리셔가지고 이제 일기 쓰기, 거기에서 또 한 단계 올리셔가지고 주제 글 쓰기 등등으로 이제 단계를 높여 나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선 잘 읽어야 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시고 쓰는 거를 함께 가지고 가야 우리 아이 독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좀 귀찮잖아요. 아이가 막 싫어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안 할래. 왜냐하면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쓰기에 있어서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끈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막 투정도 부리고 안 할래 막 떼도 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그렇게 좀 정성껏 써내려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습관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조금씩 시도해 나가는 연습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독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 비판하면서 분석하면서 읽어내려가는 그런 연습들,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독해력이 안 되는 이유, 추론 능력이 어쩌면 부족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또 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좀 분석하고 비판해 나가는 그런 어떤 훈련이 더해졌을 때, 그랬을 때 추론 능력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주어진 것들에 익숙해진 친구들 있잖아요. 재미있는 어떤 영상 보기에 익숙해진 친구들, 선생님이 해준 것에 익숙해진 친구들, 선생님이 시키는 것에, 엄마가 시키는 것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어떤 비판하는 것, 분석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민해 오지 않았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 하는 것에 그냥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영상으로 즐겁게 즐기는 그런 어떤 뇌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 하고 질문을 해도 그게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잖아. 아직 생각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친구는 왜 자꾸 생각해봐야지,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면서 되게 막막해하고 답답해한단 말이에요. 뭘 분석하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된다. 자꾸 반복해서. 아이가 잘 몰라 한다? 그러면은 힌트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든 혹은 선생님이든 생각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비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런 어떤 모범 답안, 힌트를 전해주는 것이죠. 생각해봐 하고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선생님 생각은 이랬어, 엄마는 한번 생각해봤는데 엄마는 이랬어 하고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친구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이 없어요 해도 자꾸 엄마의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선생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반복해 나가잖아요. 자꾸 반복해 나가면 그동안에 내가 들어온 어떤 선생님의 말씀, 엄마의 말씀, 그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생각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의 생각도 어느 시점에는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 예,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내가 되도록 자꾸 끊임없는, 꾸준한 어떤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독해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 독해력을 좀 점검하고 싶다, 좀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